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능 성적표를 받으셨고,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시 뉴스부터 또 셀프 정시 컨설팅, 그리고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수능 국어 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능 국어에 대한 정보들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생활적인 부분이나 학원 정보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이과생들이 이제 지원하면 불리해지는 학과, 그리고 특정 과목을 완전 망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전형들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제 손으로 필기를 해서 좀 글씨가 날아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금 막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시고 다시 이제 6교시 원서 영역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서 이제 내가 작년 한 해 점수 변동이 없거나 별로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고 계시면은 아, 또 굉장히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12월 달은 여러분들이 성적이 잘 나왔건 잘 나오지 못했건 어쨌든 6교시 원서 영역 준비하시면서 좀 바쁘게 지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네, 수능 국어를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곧 커리큘럼 공개 예정하고 수업을 모집을 할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로, 아래 카페 주소로 와주시면 되고요.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멘탈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더더욱 멘탈이 중요하죠. 사실 원서 영역 같은 경우는 진학사 칸수로 치면 6칸을 넣냐, 5칸을 넣냐, 4칸을 넣냐, 3칸을 넣냐, 그 선택의 어떤 기로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떨리실 거예요. 그리고 상위권이든 중상위권이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덜덜덜 떨려.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멘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멘탈적인 부분들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고 시작을 한다면, 저는 이제 수험판뿐만 아니라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꾸준하게 잘 버텨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잠깐 잠깐 버텨내는 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꾸준하게 이제 잘 버텨내는 거. 사실 우리 삶이라는 게 힘든 게 계속 와요. 물론 잔잔바리로 힘든 게 올 수도 있지만, 힘든 게 한 번에 올 수도 있고, 계속 이제 고통과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거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 잘 이겨내야 되고, 그걸 잘 이겨내려면 꾸준하게 잘 버텨내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오은영 박사님이군요. 오은영 박사님이 우리 인생은 굉장히 힘든 게 많지만 잠깐 잠깐 행복한 그런 성취 경험, 그리고 행복한 경험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로 그런 상처들을, 힘든 그 인생의 부분들을 잘 꿰매면서 나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잘한 부분도 있고 잘 못한 부분이 있고, 성적이 잘 안 나왔으면 지금 작년에 내가 완전히 다 망친 것 같고 열심히 안 한 것 같고 자괴감이 많이 들겠지만, 어떻게든 잘한 걸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그래도 국어에 좀 재미를 붙였었지, 수학 성적이 그래도 오르긴 했었지, 힘든 걸 내가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라는 걸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무너진 멘탈을 좀 꿰매면서 원서 영역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소소한 열매가 열려요. 성적이 잘 안 나왔더라도 원서 영역 잘 준비하시면은 점수 때보다 더 높은 대학을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열매들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파도가 왔을 때, 몰아쳐 왔을 때 또 버텨낼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과정을 거쳐 나가다 보면 마음이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수험 생활이라는 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원서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치들을 얻어가시길 바란다. 이런 마음입니다. 우선에 이과생들이 주의해야 할 교차 지원 학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과 친구들이 이제 원서 영역을 준비하다 보면 최근 한 2, 3년 동안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내가 이과인데 문과 학과에 지원을 하면 대학 간판을 높일 수 있을 거야. 되게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는 학교들이 있어요. 왜냐? 일단 사탐이 좀 어려웠고, 그리고 사탐 가산점이 있는 학교와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경희대, 예, 그리고 경희대 인문 같은 경우는 사탐, 과탐이 30% 들어가요. 사탐, 과탐 30% 들어가고 국어가 이제 35%예요. 근데 이제 사탐 가점이 과목당 이제 4점씩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사탐의 표점이 높은 상황에서 가점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과 친구들이 불리하겠죠. 동국대 서울, 그리고 인문의 컴퓨터 AI 학부 같은 경우도 사과탐의 비중은 아까 경희대보다 조금 낮지만은 맞죠. 낮지만 사탐 가점이 이제 3%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이 어려울 거예요. 뭐 변표도 봐야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가점이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이과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과기대 인문 같은 경우도 지금 사과탐의 어떤 반영 비율은 25%로 비교적 낮지만 사탐 가점이 굉장히 커요. 7%나 들어갑니다. 숭실대 자유전공학부 인문 같은 경우도 사탐의 과목당 2.5%의 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연대 서울 인문 같은 경우도 국어가 이제 37.5%나 들어가는 데다가 사탐이 3%나 붙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은 이제 조심을 하셔야겠죠. 반대로 이제 어때? 문과 친구들은 이게 기회의 땅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대 인문 4번 같은 경우도 사탐 가점이 5%나 들어간다. 그리고 사과탐의 비중이 35%나 들어가기 때문에 사탐, 과탐 중에 사탐을 잘 본 친구들이라면 중앙대 인문사범에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인하대 요런 이제 학부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전형이 이제 두 개인데요. A유형 같은 경우는 사탐 가점이 3%예요. 그리고 국어가 35%, 사과탐은 이제 25%밖에 안 들어가지만 B유형 같은 경우 가점 자체는 3% 똑같지만 사과탐의 비율이 달라요. 이런 부분들 이제 잘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제가 네이버 카페, 우리 대치동 빅마우스 네이버 카페에다가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한양대 에리카 인문 같은 경우도 사과탐의 비중은 비교적 낮지만 사탐 가점이 3%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망친 과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뭐 일반적인 대학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대학과 학과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이 비교적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과목은 되게 잘 받고 어떤 과목은 되게 못 받다 하는 경우에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선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우수한 영역 순으로 35%, 40% 이렇게 40%와 35%겠죠. 40% 우수한 과목을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잘 본 과목에다 35%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국어가 잘 봤다. 국어 40% 적용하고 수학 35%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탐의 비중이 좀 낮고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한 과목 잘 봤고 한 과목 완전 망쳤다. 이런 친구들한테 유리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전형을 보시면 국어 수학 중에 우수한 영역 50% 때리고 사과탐에 50%를 넣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사과탐 한 과목만 반영해. 그래서 국어를 잘 봤어. 만약에 그 수학을 망쳤어. 그런 경우에는 국어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수학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탐, 탐구 중에 한 과목 되게 잘했고 한 과목 망쳤어.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 과목만 반영하면 되니까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형을 이제 공부하시면은 기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내년에 한 번 더 한다고 했을 때, 뭐 장학금 걸쳐놓고 해도 좋은 거고, 그렇잖아요. 이런 전형 공부는 필수적인 거죠. 또 덕성여대 전 모집 단위 같은 경우 보시면 국영수탐 중에 100분위 성적을 우수 영역 순으로 35, 35, 20, 10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탐구 한 과목만 반영을 해요. 그리고 동덕여대 같은 경우 인문자연 탐구 한 과목만 반영이 들어가고요. 전형 중에 이제 자전하고 인문사회문화 같은 경우 우수 영역 순으로 35, 25 들어가고 사과탐 한 과목만 반영되니까 이런 이제 과도 기회가 될 수 있죠. 다만 이제 자연정보 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경우랑 같은데요. 다만 이제 반영을 할 때 위에서 우수 영역 순으로 이렇게 35, 25 먹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학을 더 크게 35%로 먹일 경우에는 이제 미적기하 가산점 5% 주니까 자연정보 융합학부 같은 경우 이제 뭐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겠죠. 그럴 일도 별로 없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명지대 같은 경우 탐구 한 과목 반영하고 20%만 적용하기 때문에
탐구를 망쳤다 하는 친구들, 한 과목 잘 보고 한 과목 망쳤다 이런 친구들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 3, 6대 같은 경우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40, 30, 20, 10 이렇게 들어가고요.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하지만 한 과목 한국사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탐구 한 과목만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고3 친구들이나 우리 예비 고3 학부모님들께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좀 성적대가 애매하다 이런 경우에는 좀 한국사 공부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울여대, 그다음에 한성대 같은 경우도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고, 요새 굉장히 핫한 학교죠. 가천대 같은 경우 인문자연, 메디컬이나 클라우드 공학은 제외예요. 인문자연의 경우 우수 영역 순으로 35%와 25%를 반영하고 탐구 한 과목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거의 다 왔습니다. 경기대 같은 경우 나군 자유전공에서 우수 영역 순으로 35%, 30%만 반영을 하고요. 탐구는 15%밖에 반영을 안 하는 데다가 한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경기대 같은 경우도 내실이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수원에 있는 수원대, 수원에 있는 거 맞나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나군 일반 전형 원 같은 경우 국어 30%, 그리고 수영탐 중에 이제 죄송해요. 탐구를 한 과목을 반영하고요. 지금 여기 헷갈리게 돼 있는데 상위 순으로 이제 30, 25, 15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영탐을 상위 순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군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도 지금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하는데 지금 상위 순으로 45, 35, 20 이렇게 진행된다고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양대 탐구 한 과목이고요. 한국공학대도 탐구 한 과목이고요. 근데 한국공학대 일반 학생 2 전형 같은 경우 수학은 필수고요. 선택 반영을 2개를 하게 됩니다. 사탐과 탐은 이제 20%가 들어가는데 국어 영어 중에 이제 45, 35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숨가쁘게 우리가 아주 특별한 전형들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이과생들이 지원하면 안 되는 문과의 어떤 학부들을 살펴봤습니다. 반대로 문과들에겐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멘탈이 되게 중요하고요. 정보가 되게 중요하고, 뭐 큰 학원들 많이 있고 입시 기관들 많이 있지만 이 대치동 빅마우스 채널이 4년차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그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내밀한 정보들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